네, 3월의 첫 거래일 집중 분석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재밌어지려나 싶었거든요. 근데 단 몇 거래일 만에 다시 반납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얘기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관세라는 게 알려진 재료이고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관세가 원래 한 번 부과하면 그게 몇 년간 진행이 되고 또 그 결과를 봐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게 기존의 그 시스템이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는 다르죠.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25% 관세를 때렸는데 저쪽에서 또 상계 관세를 또 때리면 또 뭐 더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아주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마가라는 그 집단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25%를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자동차 평균 ASP가 한 5만 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12,500달러 정도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의 올해 판매가 많게는 한 10%까지 작년 대비해서 빠질 수 있다. 그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도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빠지는 국면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저는 지속 가능한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업체들한테 워낙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위협을 하다가 뭐 일기 때도 사실은 뭐 그랬습니다만 조금 수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일단 그런 희망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워낙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 정도 상한선에서 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센티가 많이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회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씩 더 들어가 볼게요. 전방산업 전기차 업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쯤에 2차 전지 주가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유럽 액션 플랜 발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꽤 많았습니다. 액션 플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아직 그 세부 사항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폰데라이언 의장이 대략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쪽을 보면은 CO2 배출 규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CO2 배출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보다는 좀 완화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완화하는 것이 어떤 CO2 배출에 대한 기준을 낮춘 게 아니라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원래 1년 단위로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3년 평균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이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직접 지원, EU 영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가 있었고요. 또 그 로컬 컨텐츠 룰이죠. EU 영내에서 그 주로 생산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쓰도록 만드는 그런 안까지 지금 제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EU 영내에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를 선점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요 전체에 대해서 확산하는 뭐 EU 전체에 전기차 보조금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공론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유럽 영내의 자동차 수요의 약 60%가 기업 수요거든요. 네. 이 기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당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사실은 큰 틀의 변화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 가장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입이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도
같이 있네요. 일단 유럽 쪽에서는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으나 변수는 트럼프의 입이다라는 점 점검해봤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좀 거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의 메리트는 오히려 조금 반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덜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여기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점일 것 같은데요. 반사 수혜를 어느 정도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좋은 것은 중국에 대한 모든 영역의 어떤 견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는 못 들어가고는 있지만 중국산 배터리는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어요. 올해 한 25% 이제 추가적으로 10% 됐기 때문에 한 45% 정도의 배터리 관세가 이제 올해 부과가 돼서 중국산 LFP하고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의 단가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수출이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ESS용 배터리입니다. 네. 그 ESS용 배터리는 근데 내년부터 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은 사실 올해보다는 미국에서는 내년이 이제 더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은 그동안은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었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EU 영내에서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게 하는 비율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EU 영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것들을 이제 좀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전략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유럽 진출이 늘어나겠죠. 늘어날 것인데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저는 한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포션을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게 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 단가가 올라가서 한국과의 이 가격 경쟁력 격차는 줄어들 것인데 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더 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상 성장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세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 시장도 사실은 중국 배터리에 종속이 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 전기차는 태양광과 좀 달라서 안보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유럽, 미국 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국면이고 어쨌든 K 배터리는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기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미국에서는 내년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유럽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보 이슈상 중국보다는 국내 배터리 쪽으로서 어느 정도 러브콜을 보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점검해봤어요. ESS 얘기도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관점에서 가장 지금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꾸려놓고 있는 대표적인 셀 기업이라고 한다면 LG 엔솔이거든요. 그리고 LG 엔솔을 대장으로 모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실효성 있는 이런 전략이 맞을지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배터리주들이 이제 조금 상승 트렌드를 타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했잖아요. 제 의견은 뭐 동일합니다. 사실 특별하게 변한 거라고는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이슈가 지금 목에 딱 걸려 있는 것인데요. 그걸 제외하면 뭐 사실은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현재 가격상 시가총액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살만한 구간에 있다. 이건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관세가 진짜로 계속 간다. 네. 트럼프의 멕시코나 캐나다 관세가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더 뜯어봐야죠. 그 안에서 과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특히 전기차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익스포저가 큰가
이런 것들을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LG 엔솔보다는 SDI가 공급하는 배터리를 쓰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익스포저가 조금 더 작아요. 네,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는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낫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 중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붙고 있는 쪽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이쪽에 한번 관심 가져볼까요?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이벤트는 인터배터리일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열립니다. 46파이 배터리라든지 전고체가 키워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오늘 주가 보면 기회가 맞을까? 쭉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사님 판단하시기에 인터배터리와 지금 현재 접근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라고 보세요? 그 인터배터리는 사실은 이벤트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어떤 기술들은 당장 상용화가 되겠지만 사실은 미래를 보고 자기들의 기술력 수준을 갖다 좀 알리는 이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이 인터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뜰 거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한 기대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인터배터리 안에서 한국 그 배터리 K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제 이 46파이 원통형 큰 배터리들의 이제 런칭이 내년에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뭐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뭐 BMW 6세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저가 모델들이 고사양 차량 원래 이제 굉장히 비쌌던 가격의 차들이거든요.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도 저가 모델이 나오면 마찬가지겠지만 원통형 배터리가 확산이 되고 거기에 이제 46파이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배터리가 크게 이제 수요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 업체들이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경쟁사 대비했을 때의 기술력 좀 더 체크하면서 오히려 이 속에서 주가가 재미없을 때 선별하는 작업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아까 전 삼성 SDI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DI랑 로봇용 배터리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봇이 핫할 때 이 뉴스가 붙으니까 그쪽에 강했던 수급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쪽에서의 모멘텀은 디저트용 부수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꽤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는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이 로봇의 이 대량 생산 체제 상용화라는 것 자체가 네. 아직은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수준이라서 과연 이제 이 로봇은 배터리의 용량은 많이 필요하는데 사실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좀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고 단가가 싸지면은 딱 사실은 적합한 그런 이제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뭐 SDI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는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산 이후에 단가 경쟁력까지 봐야 그때는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PER이 높은 쪽이 2차 전지주 같은데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시 기존처럼 공매도 타겟이 될까요? 아니면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와 있는 주가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주셨는데 수급적 메리트로 본다면 어떨까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지금 배터리 주가들에 대해서 공매가 집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지표는 사실은 현재 시점의 그 가치를 이제 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점의 PER로 보면 당연히 업황들이 지금 굉장히 다운턴이 심하게 된 끝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성장하는 추이가 있고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업체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있잖아요. 그 파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업체들이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저희가 계산이나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 하에서 종목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이 받고 있는 시가총액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래프에 나오지만 삼성 SDI의 지금 시가총액이 PBR이 한 배가 안 되거든요. 0.7배, 8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도 당장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쌉니다만 사실은 CATL이나 BYD와 경쟁할 수 있는 거의 뭐 중국을 제외한 가장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해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돼서 공매도가 재개한다고 해서 우리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은 과감하게 그렇게 매도를 때릴 만한 세력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PBR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 밖에도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셔서 2차 전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성공 마감 전략 2부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